독립기념일을 맞아 내일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 곳곳에서 불꽃놀이 행사가 개최됩니다. 2달 전 캐나다에서 발생한 산불이 여전히 진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사실상 진화를 포기한 통제 불능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LA 국제공항에서 환경 보호를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물병 판매가 금지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동물복지법인 일명 베이컨법이 지난 1일부터 발효됐습니다. 이로 인해 축산업계는 돼지고기 가격 상승도 불가피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에서 50대 아시아계 의사가 도로 분노 운전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일 첫 소식입니다. 독립기념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독립기념일 불꽃놀이 행사, 매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죠. 캘리포니아주 남부 지역에서 독립기념일 행사를 즐길 수 있는 곳을 이두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각양각색의 불꽃이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습니다. 매년 7월 4일 독립기념을 맞아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에서 열리는 불꽃놀이 행사입니다. 롱비치 당국은 내일 밤 9시부터 퀸스웨이 베이에서 무료 불꽃놀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해안 최대의 독립기념일 불꽃놀이로 정평이 나 있는 샌디에고 빅베이붐 역시 열립니다. 매년 50만 명 정도의 관람객들이 찾는 가운데 올해는 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마리나 델레이, 헌팅턴 비치 등 해안 지역 곳곳에서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집니다. 해안을 벗어난 지역에서도 대대적인 불꽃놀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남부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로 행사가 열리던 아메리카 페스트는 패서디나 로즈볼 스테디움에서 LAFC와 LA 갤럭시, 미국 프로축구 경기 이후 개최되고 할리우드볼은 전설적인 록밴드 비치보이스 콘서트가 끝나고 불꽃놀이가 시작됩니다. 올해는 특히 무더위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개인으로 불꽃놀이를 진행할 경우 각별한 주의도 요구됩니다. Still does create sparks and can start a fire. So we really don't want those fireworks up in the mountain areas in the grasslands. 한편 LA 카운티 당국은 지난해 화재 사고만 50건 보고됐고 불법 불꽃놀이 적발 시 $1,000의 벌금과 징역형 등을 받을 수 있다면서 독립기념일 불꽃놀이는 전문가에게 맡길 것을 권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한편 미국의 일부 주요 도시에서 매년 열렸던 독립기념일 불꽃놀이가 올해는 줄어들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LA 다운타운 그랜드파크와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 등 일부 도시의 다운타운에서는 화재 위험과 소음 공해 문제가 없는 드론쇼로 불꽃놀이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시정부 관계자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화재 위험 증가를 포함한 여러 요인을 기반으로 불꽃놀이 대신 더 새롭고 안전하면서 조용한 드론쇼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산불 시즌을 맞은 콜로라도주 볼더시도 처음으로 야간 드론쇼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불꽃놀이 행사 업체들은 최근 불꽃놀이가 테크에 밀려 축소되는 산업으로 밀리자 드론에 투자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드론쇼에 사용되는 드론은 한 대당 $1,500의 비용이 들고 쇼를 보여주려면 70대의 드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입이 쉽지 않다며 당분간은 불꽃놀이와 드론쇼가 공존하는 형식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사상 최악의 산불이 2달 넘게 불타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 산림청 산불센터에 따르면 올해 캐나다 전역에서 현재까지 3,000건이 넘는 산불이 발생했고 피해 면적만 2천만 에이커가 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캐나다에서 역대 최대로 꼽히는 피해 규모로 지난 10년 평균보다 21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어제까지 캐나다는 568건의 화재가 계속 진행 중이고 이 가운데 281건이 통제불능 상태로 완전히 진화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전역에는 9천만 명이 캐나다 산불로 인한 위험 수준의 대기질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It's quite comparable to industrial, if you were close to an industry where this is a pollutant, sometimes the fire smoke can produce levels that are similar to that. 퀘벡주의 산불 진압 기관 측은 폭우가 내리지 않는 한 진화 작업은 9월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한편 캐나다 산불 진화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 미국 외에도 호주와 뉴질랜드 등 각국의 소방대원들이 파견됐으며 한국 긴급구호대 151명도 마니와키에서 훈련을 한 뒤 내일부터 퀘벡주 산불 진화 작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LA 국제공항에서 앞으로는 일회용 플라스틱 생수병 판매가 금지됩니다. LA 국제공항은 지난 30일부터 공항 내에서 더 이상 일회용 플라스틱 병에 든 물병을 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1년 LA 공항위원회가 LAX를 포함한 벤나이스 공항에서 플라스틱 용기를 단계적으로 없애 환경보호를 위한 쓰레기 제로 방침에 따른 결정으로 2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항 내 식당과 자판기 등에서 일회용 페트병 병물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LA 수도전력국은 승객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LA 공항 터미널에 60개의 식수대를 추가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항 측은 승객들에게 이번 조치는 지역사회의 환경을 위한 것이라며 여행객들은 재사용 가능한 물병을 가져와 식수대 물을 이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동물복지법인 일명 베이컨법이 7월 1일부터 적용되면서 앞으로 돼지고기 가격 급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가축들의 복지권을 강화시킨 육류용 사육동물보호법이 주민투표를 통해 통과됐고 여러 차례 축산업계와 소송이 이어지다 결국 지난 1일부터 돼지까지 적용되면서 4년 만에 전면 발효됐습니다. 이 법안은 사육되는 가축들이 몸을 돌리거나 누울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 24스퀘어피트의 사육 공간이 보장돼야 하고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가축들의 상업적 판매가 금지됩니다. 특히 사육장에서 흔히 사용되는 임신상자 사용도 금지됩니다. 한편 축산업계는 사육 공간을 확대할 경우 연간 $10,000,000의 비용이 더 소요돼 강력히 반발해왔지만 결국 법안이 시행되면서 돼지고기 가격 인상도 불가피해졌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당국은 올해까지는 7월 이전에 도축된 돼지를 식료품점이나 식당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뉴욕 브루클린의 한 의사가 병원 인근 도로에서 분노 운전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욕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6월 8일 오전 11시 30분쯤 이스트 뉴욕 애비뉴 코너 도로에서 운전 중이던 56세의 제이미 윤 씨와 31세의 덱스터 알렉산더와 말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윤 씨가 말다툼이 불거지자 막대기로 알렉산더의 오토바이 사이드 미러를 쳤고 이에 알렉산더가 윤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해 윤 씨가 바닥으로 쓰러지면서 머리 외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윤 씨는 병원으로 이송되지만 결국 6월 16일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시관은 윤 씨의 사망 원인을 살인으로 판정했고 알렉산더는 폭행과 협박 혐의로 기소됐지만 현재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윤 씨는 브루클린 이스트 플래프시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심장외과 의사로 밝혀졌으며 지인과 이웃들은 윤 씨의 평판이 매우 좋고 똑똑한 의사였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소수인종 대입 우대 정책이 위헌이라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동문이나 기부자의 자녀 입학 우대 제도인 레거시 제도 역시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의 민권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흑인과 히스패닉 단체 등을 대신해 하버드 대학의 레거시 입학 제도가 민권법을 위반했다면서 연방교육국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어 하버드대 기부자나 동문 관련 대학 지원자의 대부분인 70%가 백인이며 지난 2019년 졸업생의 경우 전체 28%가 동문 자녀나 가족인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 같은 제도로 백인이 압도적인 혜택을 받고 유색 인종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연방 차원의 조사를 통해 해당 정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대학 당국이 이를 거부하고 중단하지 않을 경우 연방기금 지원에서 배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소수인종 대입 우대 정책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나오자 이를 비판하면서 레거시 제도를 언급하며 기회를 축소하고 특권은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딸 가족이 키우던 개를 맡아주던 60대 남성이 돌보던 개에 물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윌슨스 밀스 경찰국에 따르면 에들스톤 코트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이 자신의 딸과 사위를 위해 돌보던 맹견 2마리에게 물려 숨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이 돌보던 개는 맹견에 속하는 카네 코르소와 핏불 테리어 2마리였으며 주변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을 때도 남성이 개들에게 계속 공격을 당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어떤 경위로 사고가 발생했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남성을 공격한 개 2마리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갱 관련 총격 사건이 발생해 2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LA 경찰국은 어제 저녁 9시 40분쯤 LA 한인타운 8가와 파크뷰 애비뉴에서 20대 남성 1명이 총격을 당해 현장에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히스패닉계 25세 남성으로 파악됐으며 괴한 2명과 말다툼을 벌인 끝에 총격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ale Hispanics on scooters. After a brief verbal exchange, one of the suspects produced a handgun and shot the victim in the chest. Both suspects fled on scooters in unknown directions. It appears that the incident is gang-related. 경찰은 현재 도주한 용의자들의 신원 파악과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고 시속 95마일까지 달리는 롤러코스터에서 운행 중 지지대에 큰 균열이 발견돼 가동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 있는 놀이공원 캐로윈즈에서 최고 시속 95마일 높이 99m에 달하는 롤러코스터 퓨리 325의 지지대 기둥에 균열이 발생한 것을 방문객이 발견하고 이를 당국에 신고해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방문객이 촬영한 영상에 따르면 금이 간 부분은 롤러코스터의 선로 중 급커브 부분을 지탱하는 강철 지지 기둥의 부분으로 당시 승객을 태우고 운행 중이던 롤러코스터가 해당 구간을 돌자 지지대가 휘청이며 금이 간 부분이 벌어지는 아찔한 장면이 담겼습니다. 해당 영상을 공개한 방문객은 당시 공원 관계자에게 롤러코스터 운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청한 후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자 인근 소방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캐로윈즈 측은 균열 부분에 대한 점검과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롤러코스터를 폐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과열 상태로 평가받는 미국의 노동시장이 통계 수치만큼 강력한 상태가 아닐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SMBC 니코와 UBS, 스탠다드 차타드 등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수치상으로는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노동 과열이 식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 있지만 이는 일자리 지표가 매월 최소 수만에서 수십만 개까지 과다 집계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지난 5월 노동국에서 발표한 고용 관련 설문조사에서
기관 조사와 가계 조사 결과를 비교하며 정부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기관 조사의 경우 일자리가 33만 9천 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가계 조사에서는 오히려 31만 개 감소하고 실업자 수 역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스타트업에서 창출된 일자리와 기업에서 없어진 일자리 수가 통계에서 정확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나 민간 기업들을 상대로 한 기관 조사보다는 가계 조사 결과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오늘 일본을 방문해 오염수 방류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일본 정부에 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AEA가 방류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다면 일본은 사실상 최종 관문을 넘는 겁니다. 이지선 기자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오늘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을 검증한 포괄 보고서를 일본 정부에 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오늘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일본을 방문해 포괄 보고서를 정부에 직접 전달하고 오후에는 기자회견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IAEA는 지금까지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의 방법 및 설비가 타당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모두 6차례 발표해왔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최종 포괄 보고서에도 이 같은 견해가 유지될 전망이라고 최근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IAEA 포괄 보고서를 과학적 근거로 삼아 국내외 방류 반대 여론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염수 방류 시기가 다가오면서 일본 내 관심은 어업에 이어 여름철 관광업이 입을 피해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直近に迫った海水浴シーズンなどは避けた方がいいのではないかと。 일본 정부는 그러나 오염수 방류 시점이 올 여름을 넘기지는 않을 거라고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海洋放出の時期は本年春から夏頃を見込むとお示しをしてきており、この方針に変更はありません。 마스노 관방장관은 IAEA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그 내용을 어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 TV와 신문, 인터넷 광고를 통해 국민을 설득해 방류를 확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중국 방문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중국이 반도체 생산에 쓰이는 희귀금속의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오히려 미국 견제에 나섰습니다. 그 배경과 의도를 신지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오는 6일부터 나흘간 중국 베이징을 방문합니다. 방중 기간 허리펑 부총리를 비롯해 중국의 경제부문 최고 책임자인 리창 국무원 총리와의 회동도 거론되고 있지만 시진핑 국가주석을 예방할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미국의 대중국 고율 관세 문제와 환율, 첨단 기술 산업 공급망 재편 등 경제 현안이 포괄적으로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희귀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다음 달 1일부터 통제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들 금속의 수출을 위해서는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출업자들은 해외 구매자에 대한 사항을 자세히 보고하라는 겁니다. 갈륨은 집적 회로와 LED, 광전지 패널 등을 만드는 데 쓰이고 게르마늄은 광섬유와 적외선 카메라 렌즈 생산에 필수적입니다. 두 금속 모두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80%를 감당하고 있어 미국의 반도체 관련 규제에 맞서 중국이 쓸 수 있는 카드로 거론돼 왔습니다. 동시에 대중국 규제에 동참하고 있는 EU, 한국과 일본 등을 상대로도 강도 높은 맞불 조치를 취한 걸로 풀이됩니다. 또 미중 간 경제 대화를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중국의 시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수출 통제로 하드웨어 제조 비용이 상승하고 첨단 컴퓨팅 기술 개발 경쟁에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외교수장인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은 나토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을 향해서도 견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要把本国和本地区的命运牢牢掌握在自己的手中。
이는 한일이 나토의 아태 지역 진출에 길을 터주지 말 것을 촉구한 걸로 풀이됩니다.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That smells delicious. Fantastic. Wait! That is amazing! Hey, you want a shin? Nom shim shin ramen.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 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 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모 씨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핵심 측근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가 의혹의 정점인 송 전 대표의 턱밑까지 다가왔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마친 남성이 법원 청사를 나와 검찰 호송차에 올라탑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지시하신 거 맞나요? 혹시 사무실 PC 하드디스크 교체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하신 적 있으실까요? 이 남성은 재작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후보의 캠프 자금을 도맡아 관리했다고 지목된 박모 전 보좌관으로 송 전 대표의 측근이자 이번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사건을 검토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어젯밤 박 전 보좌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보좌관이 앞서 구속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등과 함께 전당대회 돈봉투로 뿌릴 6천만 원을 마련해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하고 경선 여론조사에 드는 비용 9,240만 원을 송 전 대표 후원 조직이 대신 내도록 하는 등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을 어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박 전 보좌관이 증거를 없애기 위해 사무실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강조했는데 이 같은 증거인멸 교사가 수사 착수 이전인 지난해 11월부터 있었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송 전 대표는 보좌관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 자체를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왜 사람을 구속시키려고 그래요? 도망가지도 않고 수사에 다 협조했고 핸드폰 다 제출한 사람을 이게 무슨 부정부패 사범도 아니고. 검찰이 송 전 대표 측근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주춤했던 돈봉투 사건 수사에도 다시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검찰은 박 전 보좌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송 전 대표가 돈봉투 마련과 살포 행위를 알았거나 개입했는지 등을 추궁한 뒤 이번 사건의 정점인 송 전 대표를 부를 걸로 보입니다. 이와 동시에 돈봉투를 누가 받았는지를 특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는 수사팀은 관련 조사를 매듭지는 대로 의심을 받는 현역 의원들을 줄 소환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보훈부가 독립유공자 선정 기준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친북 인사는 독립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꾸려질 특별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서훈 재평가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홍익표 기자입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건설이 아니라 북한 김일성 정권 만드는 데 기여한 사람을 독립유공자로 받아들일 대한민국 국민이 누가 있겠냐면서 가짜 독립유공자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훈부가 독립유공자 선정 기준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장관이 나서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이에 따라 친북 논란이 일었던 손혜원 전 의원의 부친 등의 서훈이 취소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반면 친일 논란 인사들은 재평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친일 논란으로 서훈이 박탈됐던 김성수 선생이나
조봉암 선생 등이 독립유공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훈 재평가는 새로 꾸려질 특별분과위원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전망입니다. 기존의 2개 위원회를 거치는 심사 과정에 특별분과위원회가 추가되는데 11명 안팎의 위원을 장관이 직접 위촉하고 역사 전공이 아닌 정치, 사회, 법률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실 심사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지만 특정 이념의 편향적인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또 다른 어떤 정파적인 그런 관점이 특별분과위원회에서 작용하지 말라는 걸 보장할 수가 없다. 이에 대해 보훈부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객관적인 심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프랑스에서 알제리계 10대 소년의 죽음에 항의하는 시위가 일주일째를 맞았는데요.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프랑스 내 시위는 주춤했지만 주변국들로 시위가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파리에서 조명아 특파원입니다. 총을 메고 방탄조끼를 입은 특수부대원들이 도심 곳곳을 경계합니다. 파리 도심 관광지인 오페라 극장 앞에는 군용 방탄 차량까지 등장했습니다. 알제리계 10대 소년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사건 이후 항의 시위가 약탈과 폭동 등으로 변질되면서 프랑스 정부의 대응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사망한 소년의 할머니도 이제는 폭력을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Ils ont fait ça le prétexte de Noël. Non, ils ont pas s'arrêter. Moi, qu'ils arrêtent, qu'ils cassent pas les vitrines, qu'ils cassent pas les écoles. 시위 확산의 배경에는 프랑스에 내재된 인종차별적 행태에 대한 분노가 존재한다고 뉴욕타임스 등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파리 도심에 사는 백인 남성이 알제리계 소년처럼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면 경찰이 총을 쐈을 리 없다는 겁니다. 실제 프랑스의 한 연구에 따르면 아프리카나 아랍계 남성이 경찰에게 신분 확인을 요구받는 비율은 백인 남성에 비해 3배가량 높았습니다. Imagine ça arrive à mon grand frère, mon petit frère, n'importe quoi dans la rue, parce qu'il a refusé d'obtempérer. Ça veut dire là, on n'est pas en sécurité. 반면 경찰은 파리 교외에는 마약 밀매나 갱단 활동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강력한 치안 활동을 펴는 것일 뿐 인종 때문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프랑스 수도권 교통당국은 폭력 시위의 강도는 분명히 줄고 있지만 직원과 승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을 다니는 버스와 트램 등 육상교통을 밤 9시까지만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내무부는 밤사이 체포된 시위대의 규모는 전날에 비해 4배 가까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요 사태는 프랑스계 주민이 많은 벨기에와 스위스 등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유럽 사회가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워싱턴 DC에서 새벽 폭발물 공격이 잇따랐습니다. 경찰은 현상금까지 내걸고 용의자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2일 오전 4시 반쯤 미국 워싱턴 DC 북동부의 한 은행 앞에서 누군가 폭발물을 터뜨린 뒤 차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이어 6분 뒤 용의자는 인근 스포츠용품 매장 앞에서도 폭발물을 터뜨렸고요. 두 번째 범행 10분 뒤에는 대형마트로 가서 화염병을 던졌습니다. 괴한의 공격을 받은 세 곳은 모두 새벽 시간 문을 닫고 있어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경찰은 상업시설을 표적으로 한 범행이라며 대중을 겨냥한 공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고요. CCTV에 찍힌 용의자를 공개하며 현상금으로 $20,000, 우리 돈 2,600만 원을 내걸었습니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처음 맞는 여름 휴가철, 여행 수요가 폭발하면서 유럽 인기 관광지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9월 사이 이탈리아를 방문하는 여행객은 코로나 확산 이전인 지난 2019년과 비교해 3.7% 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스 아테네의 경우 올해 5월 단기 임대 숙소의 수요가 지난해보다 62%나 증가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코로나로 여행이 크게 제한됐지만 팬데믹이 지나가자 사람들이 억눌렸던 시간을 보상받기 위해 대거 관광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관광객이 몰리면서 현지인들은 불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사진을 찍는 관광객 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겪는가 하면 임대료가 크게 올라 현지인들이 도심 밖으로 이주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지원해 개발한 비행 전기차가 최초로 미국 당국의 시험 비행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비행 전기차는 도로를 주행하는 동시에 수직 이륙이 가능한데요. 2명이 탑승할 수 있고요. 한 번 충전으로 지상에서 322km, 비행 시에는 177km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30만 달러, 우리 돈 4억 원 수준이라고 하네요. 건물 2층에서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솟구칩니다. 도쿄 미나토구 신바시에 있는 건물인데요. 어제 오후 3시 15분쯤 카페가 입주한 2층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폭발 당시 지진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굉음과 함께 건물의 흔들림도 감지됐는데요. 점원 3명과 행인 1명이 다쳤고요. 2층에서 시작된 불은 3층까지 번진 뒤에야 가까스로 진화됐습니다. 건물 너머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노스머틀 비치인데요. 현지 시간 2일 한 리조트 내 골프장으로 경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사고 당시 5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요. 1명이 숨지고 다른 1명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당국은 일대를 통제하고 사고의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홍콩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해외에 체류 중인 민주진영 인사 8명에 대해 1인당 100만 홍콩 달러, 우리 돈 1억 7천만 원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수배된 8명은 해외에서 홍콩 민주화 운동을 이끌고 있는 인물들로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에 머물고 있는데요. 홍콩 당국이 2020년 6월 국가보안법 시행 후 현상금을 내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과 국가 정권 전복 등의 행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해 홍콩의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That smells delicious. Fantastic. Wait! That is amazing! Hey, you want a shin? Nom shim shin ramen.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의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2023년에 와가지고 우리 위커의 하이라이트를 조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으로 지금 위커가 많이 들어온 차들이 바로 우리가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레인저버, 랜드로버, 자구아 똑같은 차 회사예요. 여기서 위커들이 들어오는데 먼저로 들어오는 게 arm seat, 그러니까 second row, 레인저버의 second row 차들의 빠득딱 빠득딱 하는 소리가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웰딩이 잘못된 것 같아갖고 차가 그냥 만약에 빨리 멈추면은 second row 시트가 다 앞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레인저버, 랜드로버, 디스커버, 자구아에 있는 차들을 탈 때는 꼭 소리를 잘 들으셔가지고 문제가 있는 거를 발견되면은 꼭 빨리 들어가서 내 차도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수리해주세요 하는 말로 넣어가지고 수리 기록을 만드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지금 레인저버에 문제가 있는 것들은 엔진에 오일 들어가는 캐리어가 멈추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은 엔진에 멈추는 행동이 있으면은 능력이, 파워가 빨리 안 나타나는 황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차를 타는데 가스를 밟으는데 가스의 파워가 빨리 안 나가요. 아니면 조금 떠듬떠듬하는 느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레인저버, 랜드로버, 디스커버, 자구아를 타는 분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면은 빨리 가서 수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얘기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말은 모든 차들이 무슨 차 회사든지 위커가 있든지 없든지 차의 능력이 천천히 나가는 것 같다. 아니면은 뜨끔뜨끔하다. 바이브레이션이 있다. 프리웨이를 타면은 더 파워가 떨리는 것 같다.
아니면은 60마일 넘으면은 바이브레이션이 심하게 느끼는 것 같다. 무조건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빨리 워닝 라이트가 안 들어왔어도 빨리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왜냐면은 워런티가 지나서 4년, 5년 지나서 있는 거는 크게 트랜스미션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들어가는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이 오늘을 지금 레인지로버, 자구알, 랜드로버, 디스커버리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는 스포츠 유틸리티 마더 말고도 다른 비슷한 문제들을 체험할 때는 빨리 수리 기록을 만드시고 그거를 멈추면 안 되고 워런티가 있는 기간에 빨리 가야지 더 좋게 아름답게 일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고 레몬법으로 보상을 아름답게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 상해 전문 최미수 변호사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기름값 좀 아껴보려고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갔다가 생각 못한 추가 비용을 물었다는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낼 만한 돈이면 내야겠지만 과연 그랬을까요? 함께 보시죠.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주유소 가격표 사진입니다. 제일 아래에 보이시나요? 신속 주유 서비스 비용 2,000원이 별도라고 적혀 있죠. 글쓴이는 지인을 만나러 경기 부천 소사역 근처에 갔다가 저렴한 가격의 주유소가 있어 들렀는데 기름을 넣기 직전 직원이 넣어주는 신속 주유 서비스 비용 2,000원은 별도라는 말을 듣고 엄격결에 알았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넣고 보니 리터당 60원을 더 낸 꼴이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다른 이용자들도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 등에서 저렴한 기름값을 확인하고 해당 주유소를 찾았다가 추가 비용을 내야만 했다는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주유소 측은 곳곳에 안내문을 붙여놨고 주유 전 직원이 또 한 번 알려주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누리꾼들은 실시간 유가 비교 앱을 사실상 무력화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영업 방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왕복 4차로를 달리는 블랙박스 차량 앞으로 경차 한 대가 주행 중인데요. 차선을 바꾼 경차가 속도를 높이는가 싶더니 갑자기 큰 물보라가 차체를 감싸고 이 미끄러진 경차는 결국 크게 파손된 채 뒤집어졌습니다. 교통사고 동영상 채널에 올라온 지난 5월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사고 장면인데요. 누리꾼들은 이건 차 크기가 아닌 속도의 문제라며 빗길 앞에 장사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굽어있는 길이나 도로 직후에 나타나는 물웅덩이는 보이지 않으니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날이 더워서 그런가요? 지하철에서 사람들 눈살 찌푸리게 하는 민폐 승객이 늘면서 지하철 당국이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닫히는 문 사이로 발을 뻗어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는 장면입니다. 지난달 23일 오후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왕십리역과 한양대역에서만 모두 6차례 발을 뻗어 열차 문이 닫히는 걸 막았고요. 이승객 경고방송이 나오자 열차 운전실까지 난입했다가 기관사와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이뿐인가요? 번쩍번쩍 불꽃 보이시나요? 쇼핑카트를 끌고 지하철에 탔다가 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끼어 불꽃이 튀면서 지하철 운행이 중단된 모습입니다. 자칫 화재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죠. 또 에스컬레이터 정비 상태가 불만이라며 안전 펜스를 냅다 집어 던지기까지. 이렇게 최근 3년간 서울 지하철에서 열차 운행을 방해하거나 시설물을 파손한 행위는 100건을 넘겼고요. 교통공사는 이런 민폐 난동 승객에 대해 앞으로 형사고소에 손해배상 청구까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옆에 무릎 꿇고 땅만 바라보는 남성. 다른 경찰관이 다가가도 움직일 생각을 안 합니다. 두 손으로 빌며 뭔가 애타게 사정하기도 하는데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진을 올린 글쓴이는 음주운전자인 사진 속 남성이 자신의 생계형 운전자라며 제발 한 번만 선처해달라고 울면서 빌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이 우리는 그런 권한이 없으니 제발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라고 권해도 남성은 듣질 않았다는데요. 누리꾼들은 그렇게 간절했으면 애초 대리기사를 불렀어야 했다며 혀를 찼습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술 마시고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가 압수되거나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필리핀 관광 홍보용으로 만든 영상에 다른 나라 관광지가 대거 등장했습니다. 현지 누리꾼들은 애써 돈 들여 다른 나라 관광지만 홍보해준 꼴이라며 분노했습니다. 눈부신 자연경관이 시선을 사로잡죠. 필리핀의 한 광고 대행사가 관광당국의 의뢰를 받아 만든 홍보 영상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영상을 직접 촬영하지 않은 것 같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당국의 조사로 이어졌는데요. 확인 결과 계단식 노는 인도네시아 발리, 그물을 던지는 어부는 태국, 광활한 모래 언덕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여객기가 착륙하는 이 공항 스위스였습니다. 홍보 영상을 직접 촬영해 제작하기보다 전문 업체에서 돈 주고 사온 영상이 상당 부분 섞여 있던 건데요. 현지 누리꾼들은 이쯤 되면 나라 망신이라며 영상 제작자는 물론 당국을 향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가발 하나 잘못 두었다가 경찰까지 출동한 사건입니다. 차 트렁크 틈 사이로 보이는 거 누가 봐도 놀랄만 하죠. 지난달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차 트렁크에 뭔가 끔찍한 게 보인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는데요. 차량 소유주를 찾아온 경찰이 이야기를 나누더니 갑자기 큰 웃음을 터뜨립니다. 미용실 예약 시간에 늦어 서두르다 가발을 트렁크에 던져둔 건데 운전하면서도 주변 시선이 이상하다 생각은 들었지만 이유를 몰랐다는데요. 차량 소유주는 자신의 부주의를 인정하면서 적극적인 신고는 지역사회가 여전히 건강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7월 3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